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1교시와 2교시 설명을 드리고 3교시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학습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불확실성이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분석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분석 방법에서 크게 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현금 분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적인 개념이 포함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교시에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에 있어서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서 필요한 모수와 확정적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필요한 모수들은 크게 보면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설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설비의 수명, 설비의 잔존 가치, 그리고 어떤 신기술의 가치 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모수가 될 테고 이러한 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정적 모형, 즉 분석에 필요한 모수를 하나의 수로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확정적 모형을 쓰면 기본적으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분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의 용이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모수들을 어떤 하나의 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한 확정적 모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정적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모수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본 비용, 수익 비용, 비용 요인, 그리고 운영 요인, 외부 환경 요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자본 비용에서는 할인율과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의 변동성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할인율이나 이자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요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수요량, 판매량 등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형태 비리로 예측치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초기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 비용을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선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는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용 요인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 요인과 관련된 운영비들은 생산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율이나 기본적인 공급선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 정책이나 규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의 제도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중동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의 기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그럼 어떻게 왜 존재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존재하는 이유는 보면 불확실성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모수들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와 관련된 모수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모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몽땅의 모수를 우리가 모델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수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고려된 모수에서도 우리가 고려했던 모수라 하더라도 그 몽땅의 모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모수를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한 모수조차도 충분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해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의 원인을 보면 즉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의 우리가 모수를 반영할 수 없고 고려된 모수조차 모든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런 모수나 측정 가능한 모수를 하더라도 그 모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비용과 자원이 너무 과도하게 투자되면 실제적으로 분석 비용이 의사결정의 가치와 이익을 초과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수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집니다. 즉 인플레이션율과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 기반한 게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비 그리고 정비비 등등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확정적 모형들은 스냅샷,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오수의 값을 우리가 반영하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요인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고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반영해서 처리할 거냐가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의 존재는 우리가 분석 모델에 모든 모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반영된 모수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확실성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로젝트의 위험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위험이라 하면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입니다. 즉 위험은 불확실성은 어떤 것의 근원이냐 프로젝트의 위험의 근원인데 위험이라 하면 손실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프로젝트 위험이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손실의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프로젝트의 평가의 변동성, 평가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많이 주느냐 즉 현재 가치로 했을 때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그런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이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다양한 결과에 대한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는 게 우리가 위험 분석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 즉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모수가 확률 분포에 따라서 발생하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석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수의 확률적 가능성을 우리가 기반해서 우리가 분석하지 않는 것을 확률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크게 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확률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의 종류는 주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what if의 질문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서 말한 분기점 방법은 특정 모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전환점을 찾는 방법. 뒤쪽에서 예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빈감도 분석은 이 확률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확정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확정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의 변수를 변화시켜서 가지고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한 가지 변수라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은 다 확정적 모델에서 하나의 변수로 하나의 값으로 결정해 놓고 하나의 특정 모수에 대해서만 변화시켜 가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견사수 분석의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시나리오 종합 분석 방법이라는 것은 확정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러 변수들을 묶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최악의 경우일 때, 그럴듯한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서 경제적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위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시나리오 분석이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분기점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분기점 분석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손익 분기점 분석을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서 순이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손익 분기점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점을 찾는 방법을 분기점 분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배울 분기점 분석은 손익 분기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중에 두 대안을 가지고 어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전환점을 찾는 기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안 A의 총비용 함수는 이런 고정비와 변동비 합계, 대안 B도 고정비와 변동비 합계, 이때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이 총 비용의 합이 동일하게 되는 분기점 조건은 두 총 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이때의 Q값, 즉 두 대안이 동일하게 되는 모수의 값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분기점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대안의 값이 총 비용이 같아지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는 비용과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은 거고요. 뒤쪽에서는 두 대안의 값이 같아지는,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은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 배수로에 설치할 150마력짜리 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모터도 캐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율 등등이 다양한 메이커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여기 두 대안은 모터 A는 구입 비용이 450만원, 운전 효율은 83%, 그리고 모터 B는 구입 비용은 360만원, 운전 효율은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80%. 여기서 운전 효율이라는 것은 인풋으로 들어간 에너지 양 대비 출력되는 에너지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AA 모터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효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B는 가격은 좀 낮지만 운전 효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가정으로 우리가 두 모터의 수명 및 잔존 가치는 수명은 모두 10년, 잔존 가치는 일단 무시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부의가의 15%, 전기료는 킬로와트아워당 50원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치구에서 고려하는 설비 투자에 대한 최저 허용 수익률, 즉 MARR이 6%일 때 어느 모터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그러면 분기점 분석에 들어가는 앞에 설명드린 로직을 하면 고정비와 운영비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총 비용을 우리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총 비용은 어떤 총 비용을 계산할 거냐면 연간 양수 장치의 가동 시간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변수라고 보고, 즉 여기서 변수라고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 것들은 다 고정 변수 확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대안을 결정하게 모수, 즉 변수는 연간 양수 장치의 그 모터의 가동 시간입니다. 이때 모터 A를 구입해서 연간 H시간 가동할 경우 연간 비용, 그리고 전동 펌프 구매에 따른 자본 회수 비용, 연간 유지 비용, 시간당 전기요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비용, 연간 사용되는 비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모터 A, B의 각각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터 A의 총 비용은 모터 A의 자본 회수 비용, 모터 A의 유지 비용, 그리고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포함하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모터 A의 자본 회수 비용은 앞에서 배운 우리가 자본 회수 개수를 계산하는 수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즉 450만 원을 투자해서 10년간 최저 허용 수익률 6%를 계산할 때 자본 회수 개수 비용을 계산하면 61만 1,550원이 나옵니다. 즉, 이 의미는 자본 회수 개수의 의미는 초기 투자 비용 450만 원이 들었을 때 10년간 연간 단가를 계산하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은 앞에서 저희가 구입가의 1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 450만 원에 15%인 67만 5천 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가동 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입니다. 시간당 저희 가동 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을 계산해 보면 150마력 앞에서, 그리고 마력을 킬로와트아워로 바꿔주면 0.7457이 됩니다. 그리고 킬로와트아워당 50원의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의 경우에 운전 효율이 83%, 83을 효율을 나눠주면 가동 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은 즉 6,738.3원이 나옵니다. 시간당 모터 A의 전기요금은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해서 6738.3이 되고, 그러면 모터 A의 구입 시 총 연간 비용은
앞에 자본 회수 비용하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을 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동 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의 시간의 함수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타 B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모타 B의 구입에 따른 자본 회수 비용을 계산하면 360만 원에 대한 부분을 10년 자본 회수 비용으로 계산하면 48만 9,240원.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 360만 원에 15% 54만 원. 그리고 가동 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 앞에서 설명드린 150마력 그리고 마력의 킬로와트아워로 바꾸는 지형섬 745는 동일하고요. 50원까지 동일합니다. 단 이때 효율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8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가동시간에 따른 전기 비용은 6,990.9원이 됩니다. 따라서 모터 B의 구입시 연간 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 저희가 설명드린 두 대안이 같아지는 비용이 같아지는 가동시간 분기점을 찾아보면 그러면 A와 B가 같아지는 시점을 찾으면 즉 A의 수식, B의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을 그냥 정리해서 계산하면 1018시간이 나옵니다. 즉 1018시간보다 작으면 당연히 구입 비용이 작은 B가 유리할 테고 이보다 크면 이 시간보다 크면 A가 유리하겠죠. 즉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B의 경우에 이와 같이 증가되고 A의 경우 이와 같은 함수로 나옵니다. 이 함수의 수식은 이 수식에 따라서 그 1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29.240이고 여기는 1286.550입니다. 요 1056, 1280. 요 함수를 계산해 보면 즉 연간 모터 가동 시간에 따라 연간 등가 비용을 계산해 보니 1018시간일 때는 두 대안이 같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 1500시간 가동할 확률이 있다, 높다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모터 A를 선택하겠죠. 연간 비용이 작은. 근데 만약에 가동 시간이 굉장히 작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당연히 연간 비용이 작은 모터 B를 사용하겠죠. 따라서 이런 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어느 대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의 존재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면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모수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모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수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 세 가지, 즉 분기점 분석과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민감도 분석하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점 분석은 대안들의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찾아서 그 모수의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기점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12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